4년간 시행될 통화정책, 물가정책의 큰 그림을 엿볼 수 있는 자리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청문회 어떻게 치러지고 또 이주열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밝힐까요?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시죠. 정의당 박원석 의원 연결해서 주요 점검사항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이제 한국은행 총재로는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한국은행이라는 기관이 독립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면서 내내외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관이고 또 그 수장을 맡는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의 독립성 문제라든지 또 하는 총재의 자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 국회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비전과 자질과 또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필요하다. 이런 게 공론화되면서 입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주열 후보자의 웬만한 것들이 오늘 다 공개가 될 텐데 네. 단골 메뉴 있잖아요. 병역 문제, 재산 증식, 주소지 이전 이런 거 오늘도 거론이 될까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부동산 투기, 병역, 위장 전입, 자녀 국적 문제, 이른바 이게 청문회 4대 신상 검증의 쟁점인데요. 예, 예. 그 관련된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 후보자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약 18억 원 정도 되는데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주택 분양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금이었고 별 문제가 없었고요.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장남의 병역 면제 관련돼서 네.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무릎 부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제출된 병원 진단서나 건강보험공단 치료 기록 등을 살펴봤는데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상은 괜찮고 그러면 정책 위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보입니다. 신상 검증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만큼 지금 이제 물가 안정 문제를 둘러싼 한은의 입장, 또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 대한 하는 총재의 입장, 그리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같은 현안에 대한 그런 후보자의 입장과 또 업무 능력, 의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예.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그 신상보다는 정책 위주의 인사청문회를 만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오늘 뭘 중점적으로 물어보실 거예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질의할 생각입니다. 우선은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상 유례 없는 저물가 행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물가 안정 목표제의 유효성이 여전히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입장을 물을 예정이고요. 또 그 포괄적인 금융감독 기관으로서 이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를 하느니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지, 그리고 아울러서 늘 쟁점이 되었던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하느니 발권력을 동원해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문제들이 간간히 쟁점이 되어 왔는데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준비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그만큼. 예. 이미 서면 답변서가 기재위에 제출이 돼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네네. 아마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일 텐데 우리의 그 가계부채 문제요. 지금 천조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던가요? 제가 서면 답변 온 걸 보니까는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과거 사석에서는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서 이 돈값을 비싸게 만들어서 대출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셨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 넘게 돌파한 상황에서 과거 그 김중수 총재 시기와는 달리 가계부채 감축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통화신용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틀의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금리를 인상시켰을 경우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충격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하느니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적절한 답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적절한 통화신용 대책을 통해서 그 문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이제 의원님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부와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또 독립적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의 답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역대 그 하는 총재들에 대해서도 이 독립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특히 김중수 총재 4년 재임 기간은 한은의 독립성이 우려할 만큼 훼손됐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주열 그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게 되는 한은 총재가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과연 한은이 적절한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려가 있었는데요. 서면 답변을 보니까 정부와 한은이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일관된 평가와 인식을 갖게 될 경우 각자에게 주어진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좀 세간에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좀 미흡한 답변이라고 봅니다만, 후보자가 한은에서 35년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은법 개정 과정에서도 핵심 보직을 역임한 만큼 이 독립성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 문제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또 이 정부 입맛에 맞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들어보고 판단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 가리켜서 매파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도 뭐 비둘기파는 전혀 아닙니까? 글쎄요, 뭐 매파다 비둘기파다 이런 그 구분이라는 게 얼마나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필요한 정책 수단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파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둘기파가 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연성이 필요한. 네네. 유연성이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뭐 한은에서 오랫동안 그 근무를 했고, 지난 그 한은의 그 정책 집행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잔뼈가 굵은 정통 한은맨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작용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다만 이제 한은에서만 너무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한은의 어떤 전통적인 보수성 이런 거를 좀 뛰어넘어서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이 정책을 담대하게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장일단이 있겠군요. 네네. 김중수 총재 별명이 있었잖아요. 동결중수. 48개월 동안은 금리 조정이 딱 8번밖에 없었었는데,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글쎄 기준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실까요? 그 서면 답변을 보니까요,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한은 총재 후보자가 이 금통위 결정사항인 금리 인상 문제를 청문회에서 명시적으로 인상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인 답변으로 봤을 때 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유연하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서면 답변만으로 이미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세계적으로 봐도 중앙은행의 수장은 경제 대통령 역할이잖아요.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면 답변을 보니까는요, 한은 총재의 가장 큰 덕목으로 경제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현실성 높은 정책을 만드는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신뢰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저도 이런 답변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경제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하죠.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그 후보자가 서면 답변에서 언급했던 대로 그 한은 총재로서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이른바 이제 시스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거시 건전성 정책 체계를 정립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17일 날 그 법안을 발의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은행이 이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권한을 한국은행의 목적에 명시적으로 부여를 하고 그에 필요한 감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결제제도가 분명히 누가 이걸 감시 감독하는지가 좀 이 정부 기능상 불분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국은행을 감독자로서 분명히 명시하고
그런 어떤 권한에 맞는 그런 수단들을 법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권한을 콕 집어서 한국은행에 줘야 한다. 명문화해야 된다라는, 명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청문회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겁니까? 예, 정책검증 중심 청문회로 오늘 하루 동안 열릴 예정이고요. 오늘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내일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통과 가능성은 뭐 높다 봐야 되나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전적으로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